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렇게 광장에 몇 명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와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 의원 헌재 공수처 선관위 때려 부숴야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될 뻔 이런 얘기들이 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쳐부수자. 우리 역사는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얘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내 꽃게밥이 될 뻔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연평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금 현재 연평도 쪽에서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발언 취소하고 주민, 해경, 해병대 장병들한테 즉시 사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저 좀 답답한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발언, 그 발언이 왜 나왔습니까? 그냥 뭐 본인의 상상 속에서 했던 발언이 아니라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수첩에 연평도 국지전 그리고 연평도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뭐 사살해가지고 해장시킨 척결시킨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계엄의 밤이 지속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준영 의원께서 정말 사과를 요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일까요? 아니면 노상원 씨일까요? 만약에 노상원 씨의 수첩대로 연평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평도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또 만약에 그 12.3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연평도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연평도에 괜히 선한 주민들에게 그런 책임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노상원 씨의 수첩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어야 되는 게 배준영 의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요? 누가 누구로 사과해야 됩니까? 배준영 의원께서 지금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건 12.3 비상계엄을 불의에 의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선포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준비했던 노상원 씨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지 않느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배준영 의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저희가 두 개의 이 얘기를 같이 드렸죠. 이재명 대표와 같이 들은 얘기 서천원 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입니다. 서천호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까 기사 다시 볼까요? 네, 아까 동아일보 기사. 여 의원 헌재 공수처 선관위 때려 부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황정아 대변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게 아니면 서천호 의원 제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헌재를 뭐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제2의 내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지적인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려 부셔라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헌재나 공수처나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용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회라는 곳이 저도 뭐 참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함성과 그다음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에 보다 보면 약간의 업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흥분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생각보다는 좀 자극적인 원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자리에서 반동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반동. 뭐 역사에 대한 반동이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우리가 반동이라는 표현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쓰는 표현이 잘 없습니다. 뭐 반동 분자하면 사실상 북한에서 쓰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왜 민주당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극우다, 쓰레기다, 뭐 아스팔트 우파다, 심지어 뭐 친일 매국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고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무조건 탄핵이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헌재와 선관위와 그다음에 또 공수처가 과연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건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들이, 그래 헌법기관들이 본인들이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국민들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석 대변인 짧게. 예, 우리가 극우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극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집회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그 거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극우적 그 주장을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거리의 그 집회의 극우적 사고에 국민의힘의 힘이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그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중도 성향의 보수 지지층들에게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우리도 잘못을 했지만 그쪽이 좀 더 잘못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들은 이 약간 부적절한 이런 얘기들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들이 뭐냐. 다 여야 정치인들, 의원들이 이 집회 현장에 가서 한 발언들인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직접 간 이 발언 말고 12.3 계엄 사태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원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윤, 비상위기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집회 현장에 전원을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의 불법 체포된 이후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도 일어나고 당당하십니다. 대통령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 가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우정배 이미선이 경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하자!
메시지를 전한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또 직접 나와서 이명규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또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둘 다 이 3.1절을 맞아서 모여있는 이 지지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고 가죠. 김기영 대변인님. 처단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 전 장관이 쓴 포고령에서도 사실 뭐 전공의 처단은 그래서 처단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김용현 전 장관한테 처단은 무슨 뜻인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처단의 의미가 네.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군가를 처단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리에서 광장에서 나오는 그 거친 언사들이 사실상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뭔가 결집하고 절실함을 하는 어떤 표현이라 볼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어떤 강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본인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게 도리어 상대한테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이 이제 비상 위기 알아준다면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가 아닙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내 뜻을 몰라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내가 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둘 알아보니 야, 29번의 탄핵이 있었고 23번의 특검이 있었고 예산마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네? 이런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 수없는 집회를 했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볼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고초를 겪고 구치소에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다행스럽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하지만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얘기했듯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나는 뭐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꼭 지지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꼭 지지자를 위한 일방적인 메시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계몽된 사람이 좀 많아져서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이 있는 국민들과는 더 멀어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옥중 메시지,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상대를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내가 볼 때는 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는 게 꼭 지지자의 결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3.1절에 모인 이 탄핵 반대 인원이 과연 12만 명, 가까이 12만 명이 넘게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죠. 조선일보 일면에 사진 같이 좀 볼까요? 네. 이렇게나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광화문이고요. 한쪽은 여의도입니다. 양쪽 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근데 똑같이 탄핵에는 반대하는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무조건 광화문으로 와야 됩니다. 여의도로 가면 안 됩니다. 여의도로 가면
여의도 손현보 목사님 그 모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 계엄령 하고 나서 지지율을 50% 올려놓으니까 그다음 뭐 손현보 나오고 일타 강사 나와가지고 뒤에 와서 뒷북 치고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답부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길 광화문으로 와야지 여의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광화문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인 거죠. 그런데 여의도에서 하는 건 세이브 코리아 주최로 지금 손현보 목사가 주최를 하는 뭐 일타 강사 얘기한 전한길 강사가 이 세이브 코리아 이 집회에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와야지 여의도로 가서 세이브 코리아 주최의 이 집회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이 기독 종교 쪽인 이 두 분 다 목사님이 좀 주도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쪽은 이른바 대곡본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주최고, 저쪽은 세이브 코리아 주최고, 여기는 주로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세이브 코리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앞서 뭐 광주도 갔었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물론 둘 다 똑같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김기흥 대변인님, 지금 반탄 그룹이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나뉘는 겁니까?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인데요. 네. 저는 이제 광화문으로 왔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여의도로 갔습니다. 제가 광화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광화문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도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했고요. 저기에서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라고 하고 여기는 네.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세이브 코리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볼 때 그 우려와 절박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두 분 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꼭 네. 나한테 와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종교인들만의 어떤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부분은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광장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마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마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이걸 가지고 우리 편으로 와라, 우리 쪽으로 더 와라 이렇게 한다면 본인들의 그 마음, 어떤 선의, 진심 그게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뭉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전광훈, 손현보 목사님을 보고 그 집회에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이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집회를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모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김기흥 대변인님의 말씀입니다. 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뭔가 잡음이나 뭐 다른 결이 느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지켜보면 알 수 있는 부분.